안고 들어가? 아니? BGM 깐 거야? 이슬 주려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국민의힘 로고송 틀었거든요. 이거 왜 틀었냐면, 저희 6.3 지방선거 때 이 로고송도 저희 그 선거 로고송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이 로고송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좀 신나고 역동성 있는 로고송이었다 하면서 저희가 그때 이거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많이 틀고 다녔었죠. 요새 차에서. 근데 최근에 이 국민의힘 로고송이 영상이 바뀌었잖아요. 보셨어요? 아, 대표님으로 바뀌었어요. 네. 우리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님이 흰 셔츠 오늘 주제 입고 그게 아니잖아. 셔츠 입고 막 이거 이렇게 태극기 흔드는 거 영상이 많이 바뀌어서 장 대표님이 모델이 되셨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한번 열어보시고 들어보시면 요즘에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또 하나 6.3 지방선거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했잖아요. 이거잖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무엇이 문제였나? 아주 그 얘기를 하려고 특별기획. BGM 깔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 하기 전에 제 이 음악을 깔아드린 이유는 6.3 지방선거 때 이 로고송이 많이 지역에 울려 퍼졌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영상에 처음에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하면 안 보셔 사람들. 끌까요? 네, 6.3 지방선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시작? 네, 다시 하시죠.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하자고요. 끊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게 영상이 한번 딱 들어가면 저희는 무편집, 무삭제, 무편집 그냥 갑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있는 그대로. 네,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다시 한번요. 어떤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 대전 무엇이 문제였나? 아, 대전. 네. 전국을 말해야죠. 우리는 전국식 아, 방송인데. 왜냐하면 대전이 그 전국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봐요. 아, 또 네. 그렇게 전국의 중심이니까. 왜 말 못하지 못한 사연 있으세요? 많죠. 왜요?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실 때마다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죠? 여당 프리미엄. 네, 어차피 뭐 이제 그 우리가 탄핵을 당하고 치러진 선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직후의 선거는 항상 패러다임이 그랬어요. 여당 승리로 끝났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랬듯이. 근데 우리는 더 타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한데 과연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만 설명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 이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야기 할 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아니 뭐 살짝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전쪽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고 조심한 거죠 그동안에. 그동안 조심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냥 계속 말씀하세요. 전 듣겠습니다. 저는 빠지는 거야?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저도 해야죠. 아, 일단 그래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발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 뭐 이윤건 시당위원장한테 쏟아졌던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저도 페이스북에서 올렸지만 이거 누구 하나만의 탓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로 짚고 싶은 거는 공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죠. 그냥 가장 아쉬운 부분은요. 그냥 경선이라든지 이런 그 운동장이 열렸으면 한번 나가보겠다고 싸운 선수들은 싸울 수 있도록 경선의 장이 좀 이렇게 잘 열렸으면 참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아니, 그거가 정말 판이 잘못 짜여졌다. 저는 그거 두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가 아쉬운 게 한 가지 그거예요. 이번에 청년 부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뭐 의무제로 하겠다, 그리고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가 그렇게 천명을 했으면 지방에서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결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등판 못했던 부분들 그런 게 너무 아쉽고 물론 보여지는 몇몇들이 있기는 해요. 몇몇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 몇몇들의 자리가 과연 다 대변할 수 있었는가?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발판이 좀 많이 부족했다. 첫 번째가 이거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근데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 청년들이 많이 도전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 중에. 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심사비라든지. 난 심사비 불만 많아. 문턱이 좀 많이 낮아져서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도전도 했고 실제로 배지 달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긴 한데요. 보다 더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제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웠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례대표를 받으셨고 뭐 재선한 의원들조차도 갑에 대한 그러니까 구의원 가번에 네. 대한 열망이 컸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공천관리위원회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정리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주저앉히던가 아니면은 어떤 공정한 룰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월등하니 이렇게 보냈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천이 나는 많이 생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았는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 하려다가 침을 꼬깍 생겼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언뜻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청년 공천도 그렇고 어떤 청년에 대한 지역구마다 청년을 공천을 줘야 되는 어떤 그 내용이 있잖아요. 청년 한 명씩 꼭 필수로 청년 공천을 해라. 근데 그게 지켜진 곳도 있고 안 지켜진 당협도 있어요. 그 지역구가 있죠. 아니 그것만 따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것만 있고 네. 그것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거 가번 나번 순서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있는 당협에서는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그 각자 이게 룰이 똑같이 적용을 만들었으면 다 똑같이 그렇죠, 적용을 했으면 네. 문제가 없죠. 기준점이 똑같은 문제가 이 없어. 이 지역구마다 말이 다 달라요. 거기는 왜 그랬대? 뭐 이유가 있고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 매우 네. 기준은 있었으나 그걸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제각각이었다. 이게 맞겠죠. 기준점은 있었죠. 그럼 뭐 이 방송 혹시나 보고 계시는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에 있었던 분들 뭐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분들이 저희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라고 봐요.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물론 재선 3선 하셔도 가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데 그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있어 그 구의원 가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당선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의 공천권이 있잖아요. 당협위원장들을 한 번쯤은 저희가 좀 한번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 이번에 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직접 하셨던 이윤곤 위원장님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셨던 한 분. 그 두 분이 사실 알겠지.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지역의 대전 지역의 이야기 오늘 하다 보니까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아니 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도 다 듣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낮게 나는 새라겠는데 저희는 낮은 것도 거의 바닥에 닿아서 날기 때문에 더 많이 봐요. 사실은 많이 들어도 잘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난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생각. 그거 지난번에 한번 페북에 올렸잖아요. 페북에 올렸다 지웠지 내가. 그렇죠. 왜 지우셨어요? 내부두지.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올리면 난리나. 저도 하나 지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근데 어쨌든 그 다른 분이 잘 자리 가셔서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두 번째 얘기 안 할 얘기하시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그 구의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뭐 이렇게 시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지금 제일 작은 단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의원들이 가장 문제가 심했으니까. 네. 근데 가번 나번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있어요. 전 직접 만났고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었고, 근데 정말 아름답게 뭐 언론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정말 후배들 양성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너무 훌륭한. 난 그분들 분들이- 애안을 좀 달래줬어. 예, 내가. 그러니까 그 페북에 아름다운 글을 쓰셨던데, 그분들이 정말 그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나쁜 자기 속마음을 다 밖에다가 100%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당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자기들도 이게 굳이 기준점이 명확하게 이 지역 다 똑같았다고 하면 인정은 하겠다예요. 근데 이 지역은 그렇게 가면서 왜 나 있는 지역에서만 이거를 나한테 잣대를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 해명도 어떤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핑계가 되겠지만 그건 잘못한 건 맞아요. 정말 앞서 뭐 공천관리위원장, 뭐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분들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은 정말 좀 달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선 과정이었어요. 그 인권 시당위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한 경선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당위원장으로서 내가 욕을 먹겠다라는 뭐 일종의 총대매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불필요한 경선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떨어진 그 경선에도 참여를 못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의 시각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누가 될 거라는 거는 경선을 한다고 해도 다 우리가 바뀌지 않을 텐데.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불필요하지 않든 어떤 공당이라면 그런 절차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앞섭니다.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네. 결과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차가 사실은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없죠.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어떤 한 곳은 어쩌면 바뀔 수도 있었던 곳도 있어요. 어느 곳은 저희가 봤을 때.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 네. 완전 결과가 바뀌었다고? 아니요. 완전 결과는 아니요. 그 후보가 되고 안 되고 이거 있어서. 근데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선에 이게 절차가 이렇게 뭐 잘못되면 결과 가지고 많이 불만들이 생기는데, 장동혁 대표님 지난 뭐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 대전시장 출마하셔가지고 컷오프 되셨잖아요. 네. 그때 그 팀에 같이 계셨었죠. 같이 있었죠. 그때 컷오프 되셨을 때 그거가 이해가 받아들여졌어요?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때 어떤 기분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 나중에 이제 알았죠. 네, 나중에. 올라가 보니 다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 받지 말고 전 투명하게 경선 과정이 거쳐지면 결과에 대해서 말이 없을 거예요. 뭐 물론 말 많은 사람은 해도 안 해도 말은 많지만, 당원들의 어떤 그 궁금증이 이렇게 유발되지 않도록 절차가 무시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경선 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같이 경쟁 준비했던 분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체적인 공천의 기준점이 모호했고, 두 번째는 경선 과정이 극도로 많이 생략됐다. 경선을 한 곳이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중구. 근데 이제 중구도 그 경선에 갖고 말이 많았죠. 컷오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디테일하게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컷오프 당했던 그 이유가 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거는 너무 이렇게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계속 특검을 많이 하잖아요. 안 나오면 얘 털고 안 나오면 얘 털고 막 하다 보니까 특검 뭐 제2 특검 뭐 막 하는데, 특검하다가 진짜 이 정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공당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기회는 균등하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지켜져야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시지는 않았겠죠, 이인권 위원장님도. 근데 나름대로 어떤 정책 결단한 것에는 다 박수를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앙금은 오래 남는다. 근데 그 앙금이라는 게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걸로 갈까봐 좀 저는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정리를 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중앙당의 전략과 그 다음에 각 후보별로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없었던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방법, 그러니까 선거 전략. 전략. 네. 뭐 전략이나 뭐 이런 거는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이 뭐 제대로 뛸 수 없으니까 전략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었을까 그러면요? 저는 일단 반성부터 할게요. 저희 유성구가 있었지만 유성구가 꼴찌를 했습니다. 일단 이건 반성을 합니다. 아니 그 저한테 팁을 주시든가 나도 그 앞에 얘기했을 건데 근데 혼자만 그냥 저는 하나 건진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뭔가 밈을 하나 만들어냈어. 기억하세요? 네, 네. 어떤 뭐 그 카드뉴스 같은 거 만들어내는 네, 이제 말씀이신가요? 같이 선거를 하는 인상을 준 거죠. 그게 원팀. 원팀. 그죠, 원팀. 네. 그 저희 팀 이름도 원팀이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시구청장들 이렇게 모아가서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시장, 구청장도 같이 원팀이다 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걸 다 따라하는 거야. 민주당도 따라해. 민주당도. 근데 지금 자랑 같은데 진짜. 내 자랑이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전 이게 어느 지역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깨지지 않는 어떤 그 지역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대전은 유성이 유독 되게 이게 심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거기에 뭐 그 연구단지라든지 호남 분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고 계시는 뭐 이런 어떤 지역상의 이유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도 유성은 사실은 힘들죠. 매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전략을 짰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후보만 하나 갖고서는 남들이 많이 안 봐주니까 시장님도 갖다 붙이고 저쪽 구청장도 갖다 붙이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로 만들어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구의원도 있고 같이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퍼다 나르겠지라고 시작을 한 건데 이걸 다 퍼다 나르네.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그때 공보 본부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뭐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내가 처음인지 모르지 사람들이. 아는 분 아실 건데, 그 우리 뚜벅이 대장님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도 퍼다 나르시던데. 아니 제가 뭐 그냥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싶어도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뭐 이 정치권에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저희가 또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퍼지지 않는 말들이 묻혀 있는 건 아닌데, 오늘만큼은 좀 할 말은 뭐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 다 못 하셨을 텐데, 그렇죠? 아니, 그러고 우리가 저 전술 전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도 캠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일단은 시장 캠프가 중심이 되는 건 맞아요. 일단 그 대전시만 본다면 시장 캠프가 중심이 되고 각 구청장들이 이제 표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시장이 돼야 구청장이 돼야 이제 시구의원도 같이 올라오니까. 그쵸. 근데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 한 명 빼놓고 딱 한 분 당선되셨어. 네. 우리가 총 몇 명이었죠? 대전시 시의원이? 22명인가? 22명? 예, 다 떨어지고 저희가 한 명 됐어요. 한 명. 뭐 이게 자체가 참 되게 웃긴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어도 그 선거 전략 전술이 뭔가가 문제가 있기는 했어.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국힘은 하나가 안 됐던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있고, 국힘은 아직까지도 조직 선거를 많이 해요. 그 조직 선거하는 게 뭐냐면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캠프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임명장 주고 막, 물론 민주당도 해요.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 저는 SNS 중심에 이게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보다는 조금 떨어져. 아직까지는. 근데 스레드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들은 우리 보수 쪽에서 많이 잡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전파가 우리끼리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넘나들지 못하다는 거야. 이 확장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네. 좋은 작품 만들어도 여기서만 보고 이게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하겠지. 나도 안 하는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같이 이거를 서로 같이 그리고 또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 민주당 애들은요, 막 그런 걸 잘해. 뭐 한 명이 10명한테 전달하고 10명이 또 10명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세포화된 조직들이 많아. 조직이 움직여. 근데 국힘의 조직은 보고용 조직이야. 엑셀 파일에만 있는 조직이야. 임명장 조직이고, 그분들이 뭘 막 퍼다 나른다. 그리고 그분들이 SNS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민주당보다 좀 떨어져. 아니,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보다 떨어진다기보다는 또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처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왜곡된 인구 구조라.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게 5, 60대 인구들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수로 많이 돌아오신 20, 30대 분들은 불행히도 인구가 적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많이 찍어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인구수에 밀리니까 그러는데 이 인구수에 밀리는 이 5, 60대들이 그런 민주당에 비해 활동들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확장성이 전파하는 확장성이 떨어져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 사시는 지역의 뭐 시의원들 이름 제대로 알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시의원들 이렇게 가려면 어떤 그런 인지도가 먼저 있어야 돼. 인지도가 있어야 지지도도 생기고 뭐 싫어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인지도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당 보고 찍는 거야. 당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어떤 선거 전략이나 전술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확장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당에서 훌륭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지역에서도 맞아요. 이분은 정말 되겠다는 분도 계셨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어디다 내놔도 뭐 경쟁자가 없어. 그런데도 당만 보고 사람들이 찍어버리는 결과가 나온 곳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바람 선거예요. 아직도 바람 선거.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니, 조직이 바람을 이길 수도 있던데. 그러니까 거긴 이겼는데, 아직도 지방 선거에 보면은 바람 선거가 정말. 근데 대전이 되게 바람에 민감해요. 여기는 바뀌면 다 바뀌어. 그래서 이 대전 선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대전이 중요하네. 캐스팅 보드인데, 캐스팅 보드가 맞아요? 나는 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좀 못하는 것 같아. 좀 누리자니까. 좀 뭔가 우리도 좀 대전에 우리가 충청권에서 우리가 움직여야지, 네가 우리를 좀 끌어가야지 잘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 우리 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술에 술 탄 듯, 이런 얘기 하지. 물에 물 탄 듯. 아니, 대전이 국힘에서 이면 다 이겨요. 이렇게 대전이 심지어는 소광주 마늘이라는 얘기 듣는데. 네, 소광주가 뭐야, 창피하게. 작은 그냥 광주해, 광주. 광주. 그냥 광주해. 그냥 무슨 소광주야. 할 거 그냥 해버리지. 이 대전에도 관심을 많이 줘야 돼. 어쨌든 충청이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뭐 힘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다가 딱 한 가지 또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이색적인 지방선거에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청년공천제도. 네네네. 그 비례대표 후보들, 네네. 청년들 모집을 했잖아요. 아사리판 났죠, 아사리판. 근데 진짜 인재가 없던데요? 인재가 없었던 게 제가 볼 땐 그 잘 익은 것 같아요. 그 발표를 했을 때도 뭐 당선권 위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디 한 곳에 그 할 수 있는 곳을 주겠다. 그리고 비례 같은 여성이 무조건 1번인데 남자애가 1등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많았고 지원자조차도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게 당세가 힘들고 어떤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경기도나 뭐 수도권 쪽에는 약간의 뭐 경쟁률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지방은 제외하고는 거의 남은 곳에서는 이분이 통과해서 비례대표를 간다고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참.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안타까웠어요. 구의원 비례나 시의원 비례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당협위원장이나 시당위원장이 낙점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갑니다. 근데 심지어는 요번에는요, 그 낙점조차도 사람이 없어서 별로의 꼬라지가 다 생기더라고. 참 이거 마음 아픈 뭐 사연이고 마음 아픈 현상입니다. 뭐 지역마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문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주 뭐 머리 터지고 가슴 터질 뭐 것 내가 같은. 얘기해줘? 네, 아니요. 저는 뭐 담지 않겠습니다. 뭐 얘기해서 지난 일 뭐 끌어오고 싶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아픔 다 딛고 지금 다 상처 치유하는 8월까지는 아마 다들 상처에 약 바르고 호호하는 시간일 텐데 이 시간 잘 넘기시고요. 뭐 우리 장 대표님께서 이번에 뭐 당협위원장 뭐 이렇게 일과 사퇴하고 다시 투표 당원들에게 이제 묻는 방식으로 저희가 다시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분들 도전하셔서 자리 뭐 빈자리 만들어지면 좋은 자리 가셔서 역량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장님도 역량 발휘하세요.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저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뭐 저희가 짧게 대전에 선거를 같이 뛰었던 사람으로 이런저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게 지역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떤 지역을 가도 공천이 자금이 없을 수가 없고 기준점이 명확할 데가 별로 없을 거야. 호남만 예외지야. 호남 빼고. 거기는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호남만 빼고라고 말하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쵸. 호남도 같이 가야 되는데 왜 호남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거기는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하던데 거기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예 거기 다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좀 그쪽으로도 우리가 좀 같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아쉽네요. 이 경상도 쪽에서 민주당 시도의원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오고. 김부겸도 무서웠어요, 사실. 그쵸. 네, 프로세이지를 따지면. 거기는 참 좀 저 걱정했어요. 김부겸 그분이 당선될까봐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근데 뭐 대구는 대구니까. 근데 그거를 잃을까봐 너무 걱정 많이 그쵸. 했죠. 네. 그래서 경우에 당대표님 있는 대구도 외상이, 중요하지만 예? 대전도 중요합니다. 대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는 이곳에서. 근데 진짜 너무 가까이 있지만 저희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용기를 내봤는데 우리 뚜벅이 대장님 오늘 또 이렇게 한번 또 아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네.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뭐 초코파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어쨌든 저희 대전 정치판에서도 조금 정이 있는 뭐 초코파이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정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하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지금 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도. 근데 문마담 정치판이 있습니다. 아직 정치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알아요. 문마담 또 뚜벅이 대장님 또 잘 좀 키워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님 좀 한번 빈자리 있으면 잘 살펴보시고요. 뭐 대장님. 빈자리라는 거 내가 만드는 거지 무슨 뭐 누가 자리를 주나. 빈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 나오면 이 판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지역구 어디가 좋으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리를 끌고 내가 들어가지 않는 한 자리 안 줘. 그래요? 열심히 끌어내리세요. 그럼 제가 빈자리나 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우리 장도영 대표님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죠. 그때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 뭐. 아니 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무삭제 뭐 윤 감독한테 무편집. 물어보세요. 있지도 않은 윤 감독 불러놓고 윤 감독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감독님 한번 또 출연시켜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TV 윤 감독 오면은 정말. 난리 날 텐데. 아니 저희가 어머니 TV가 정말 다양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같이 보면서 대본 준비도 하고 저희가 또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는 뭐 그쵸? 네. 할 말은 하겠다. 앞으로 시리즈 갈까요? 시리즈? 그렇죠. 이제는 네.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1, 다음에 2, 3, 4 열심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또 시청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재밌으면 보셔. 재미있을까 이거는요? 글쎄 모르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어머니 TV 시청자 여러분, 뚜벅이 대장 TV도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